결론적으로 보면요. 항소심 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그 11월 15일 날 유죄, 11월 25일 날 위준교사 무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형 때려 맞았죠. 근데 위증교사 의혹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재명의 1심 재판 결과 황당하죠. 유무죄가 갈렸음에도 사법 리스크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유죄, 무죄 이코르 유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 역학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재명은 기세 등등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어중간한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가 일으킨 교착 상황이죠. 이 상황이 올해를 넘겨서 내년 그리고 멀게는 3년 뒤 대선 국면까지도 지속될 것만 같은데요. 코너에 몰린 윤석열 정부지만 더 코너에 몰린 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아슬아슬 남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세를 빡짝 올리고 있죠. 최근 주춤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탄핵 밀어붙이는 것도 다시 시작되었고요.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살짝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라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지만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단기간에 지지율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20% 반짝했다가 다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윤 정부와 이재명 둘 다 나아갈 길은 결국 지지율에 달렸다라는 것이 답일 것 같은데요. 12월 12일 조국의 확정 판결, 이제 최종 판결이 남았습니다.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때려줬고요.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상황. 가능성은 매우 작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락하고 있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까지 간다라는 건 정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보는 것이지만 없을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황당한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조국의 파기환송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개판이 되는 거겠죠. 야당은 사활을 걸고 공성전을 할 것이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성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계속 거부하겠지만 지금 구도로 보면 내년 초가 되면 야권에서 조기 대선을 매개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끌고 갈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명태균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라는 보수의 주요 대권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김성순 시사평론가가 이재명 1심 선고 후에 정세를 전망했다라고 밝힌 건데 이준석을 보수의 주요 대권 주자로 이 바운더리 안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좌쪽 성향을 좀 띠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호재다. 20명만 데리고 가면 개헌을 통해 대선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세를 전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이 다뤄주고 있는 것이 윤석열 지지도 하락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언론의 좌편향성 때문에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정부를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져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까지 보태줘서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언론의 방향을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메이저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다루다 보니까 참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정부의 상황,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희한한데도 결코 그들의 입맛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건 빤히 보이는 판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치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재명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당 지도부와 여당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일단은 국민의힘 무시하고 독주하고 있죠. 완벽히 묵살해버렸습니다. 양곡법 29일이었죠. 어제.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 확실한 법안 6개를 강행 처리했다라는 건 국민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민생보다는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올인했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재명이 권력을 잡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사실 뭐 우리도 보면서 알지만 그들은 더 잘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법안들을 막 밀어붙여서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딜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전쟁에서 마지막 국지전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재명이 남은 사법 리스크 가운데 앞으로 절대 가벼운 사안 없습니다. 단 한 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소심 재판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불리한 입장입니다. 지금 고등법원 판사들이요,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법원장 추천제 폐지 방침을 밝혔죠. 그래서 재판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633의 원칙을 지켜라 라고 내렸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나이가 이 대법원장의 7년을 채우기에는 그 전에 이제 나이가 끝나는 부분이라 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 법원의 문제점들을 빠르게 고쳐나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항소심 재판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위증교사 항소심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 이재명의 무죄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투겠다. 왜 그 위증을 교사받고 위증을 했다는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설명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 다루겠죠. 그리고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인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카드는 검찰 측에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각히 봐야 됩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이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할 것이다 라면서 만지작 거렸는데, 이게 사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이재명이 원하는 재판이 중단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 최근 수십 년간 지금 계속 허위사실로 적용되어 왔던 공표죄에 대해서 갑자기 위헌이다라는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해 기는 어렵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거를 청구한다고 해서 지금 뭐 이거 위헌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켜보고 있는 마당에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덥석 받아서 뭔가 해석해보겠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보고요. 지금 이화영 재판과 연관된 사건이 지금 사실 이재명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화영이요, 그 항소심 재판에서 변론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에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만하죠. 그리고 내년 2월에 법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지금 그 위증교사에 대해서 이재명의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김동현 부장판사가 꽤나 중요한 걸 잡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담당을 하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번 위증교사의 무죄를 때리면서 이제 좌쪽 문을 열고 뛰어나간 사람이다라고 분류가 돼버렸죠. 그런데 새로 부임하는 부장판사가 지금 김동현 부장판사와 같은 정치 성향도 그러니까 뭐 하여튼 편향적인 재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재배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재명에겐 가장 위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백현동 사건에서요. 이재명이 인섭이형이라고 하는 그 김인섭 씨가 대법원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징역 5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의 200억 배임 혐의도 유죄 가능성이 꽤나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김인섭이 로비를 해서 지금 징역 5년 때려 맞았는데 로비를 받은 자가 이재명입니다. 무죄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요. 항소심 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그 11월 15일 날 유죄, 11월 25일 날 위증교사 무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적 책임이 점점 더 쌓여서 커져만 간다라는 겁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이미 이재명을 손절하는 분위기 그리고 플랜 B가 가동되고 있다라는 것이 들리죠. 주명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낮에는 이재명에게 싸바 그러나 뒤로는 동현 씨에게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검찰의 칼끝에 서 있는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 정치판이 정화될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